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오승렬입니다. 소유샵에 또 핫한 제품이 들어와서 촬영 왔습니다. 이미 보신 분들은 이미 다 정보 듣고 계실 거예요. KF에서 60주년으로 제작을 한 아주 특별한 제품이 나왔죠. 이 LX60, LS60이죠. LS60은 여기 굉장히 글쎄 이 제품 처음 보시는 분들에게도 좀 이 제품의 그 KF라는 회사의 60년이 아주 이렇게 응축이 돼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먼저 해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제품을 그냥 난 소리만 잘 들으면 되지 뭐 그런 거 몰라도 돼 이런 분들에게도 이 소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왔는지 이런 걸 알고 들으시는 거랑 전혀 모르고 들으시는 거랑 좀 많이 차이가 있을 거예요. 음악이 다르게 들리실 거라는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시작을 하려 합니다. 일단 KF라는 회사는 작년이 딱 60주년이에요. 1961년에 생겼으니까. 근데 60주년이 되고 이제 올해가 61주년이 되는 거죠. 근데 KF의 제품을 여러 번 저희가 제품을 많이 리뷰도 그렇고 직관적으로 여러 번 저희 샘튜브에서 다루다 보면 굉장히 여러 얘기들 이미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요. 요약만 좀 해드리자면 이 회사가 진짜 제 표현으로 하자면 찰진 60년? 정말 찰진 60년을 지냈다고 그렇게 보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스피커 회사 중에 100년 넘은 회사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오랜 시간을 이렇게 히스토리가 아주 겹겹이 쌓인 그런 오래된 회사들은 꽤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스키 지금 겨울도 아닌데 스키 내가 탄 지 한 40년 됐어 하는데 처음에 타고 4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타다가 갑자기 타신 이런 분도 이제 구력을 40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건 좀 과장이지만 40년, 60년을 어떻게 꽉 채워왔냐가 중요한 거지 시작이 언제냐는 건 사실은 안 망하고 지금까지 있었다 이런 얘기 외에는 큰 의미는 없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KF라는 회사의 이 60년은 굉장히 제가 찰지다고 표현했듯이 굉장히 촘촘한 구간으로 잘 채워져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가 시작 자체도 원래 BBC 출신인 사장님도 유명한 분이죠. 영국의 유명한 기사자기 이런 것도 받으신 분인데 레이먼 쿡이라는 분이 설립한 회사인데 본인이 BBC 출신이다 보니까 BBC에 납품을 하는 제품으로 해서 이분의 가장 큰 업적은 지금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하이엔드 유닛을 만드는 유럽제들보다 한 10년 정도 빠르게 유닛 전문 회사를 설립했다는 거. 그리고 그걸 BBC에 납품을 해서 BBC 모니터라는 아주 불세출에 거기서 모든 사실 영국 스피커들이 나왔다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런 가게를 만든 사실은 시족격인 인물이라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본인이 만든 회사가 바로 KF였고요. 처음에 유닛만 만들다가 이제 스피커까지 오게 된 건데 이분이 KF의 전체 60년 중에 약 처음에 30년 엄청났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좀 있는 게 BMW가 매트릭스로 이렇게 체인버를 저음, 중음, 고음을 나누는 이런 구조도 KF가 한 몇 년 빨랐어요. 105라는 제품이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버 사이에 미드레인지 사이에 가운데 트위터를 넣는 이런 동축 방식도 80년대에 이미 KF가 시작을 해서 사실 그게 이제 지금까지 온 거고요. KF의 모든 제품에 들어가 있는 유니큐가 그렇게 시작이 된 게 벌써 그것만 해도 40년 전이죠.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로 한 처음에 30년을 보내고 회사가 마침 레이먼 쿠크가 있기 전과 후로 나눠지는데 레이먼 쿠크가 마침 돌아가시기 한 2, 3년 전에 회사가 이제 쿠크가 더 이상 경영에 참가를 못하게 되면서 다른 회사로 인수가 됐어요. 그때부터 그게 한 90년대 이제 중반쯤인데 초중반이죠. 그때부터 10년 동안은 사실은 좀 이렇다 할 제품이 없이 정책이었고 그로부터 약 10년이 지나서 드디어 50년 제품 LS50이 나오는 그때를 분기점으로 해서 그때부터 또한 10년을 또 눈부시게 달려온 게 또 KF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KF의 지금 모든 제품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그런 히스토리가 만들어 온 어떤 여러 모든 스피커의 모든 것들을 다 시도했던 어떤 기술이 응집이 돼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런 신기술들을 전 제품에 쭉 확산되는 거. 이전에 있는 제품들이 하나로 이렇게 뭉쳐져 와서 여기서 현 시점에서 전체 제품의 포트폴리오라고 하죠. 그 상하 전 제품에 쭉 똑같은 혜택을 누리게 가격 등급에 따라서 이렇게 아주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렇게 제품 구성을 하는 아주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오디오 파일들이 기억하는 케이프는 저음을 굉장히 잘 내는 작은 박스로 저음을 내기 시작해서 7, 80년대 미국 평단을 강타해서 미국 스피커들이 덩치큰 미국 스피커들이 못 내는 심지어 그런 엄청난 저음을 작은 스피커로 내기 시작을 해서 굉장히 아주 화제가 되기 시작했던 게 케이프였다고 한다면 현재는 그런 디자인과 새로운 어떤 저 뒤에도 있지만 블레이드 같은 어떤 디자인과 라이프스타일 그 다음에 음질을 다 한 군데로 모아놓은 이런 제품이 케이프의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S60도 제가 이제 앞에 서두에 얘기했듯이 현 시점에서 그냥 소리만 잘 나면 된다 이런 스피커를 보는 그런 시각보다는 이런 KF 60년이 쌓여서 왜 제품 이름을 60이라고 했는지도 그런 것 좀 알고 들으시면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KF라는 회사는 원래 저음을 잘 내는 회사였다는 거, 저음 방식이 독특해서 작은 사이즈로도 저음을 내는 회사였다는 거, 그 다음에 이런 앞에 지금 유니큐라고 해서 동축 구조로 유닛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서 그걸 전 제품에 확산시킨 그런 회사라는 거. 사실 그 두 개 포인트만 봐도 이 제품의 어떤 핵심을 파악하실 수 있고요. LS60에는 제가 이렇게 보면은 대략 한 4-5개 레이어가 이렇게 겹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보인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첫째는 이 바로 뒤에 있는 가장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된 케이프라는 이제 브랜드를 널리 알린 2011년에 만든 LS50 있죠. 이것도 역시 50주년 기념으로 만든 제품이고요. 이 제품을 이 앞쪽에 똑같은 게 있지만 이 제품을 상하로 넓게 쭉 늘려서 대역과 전체 퍼포먼스 늘리고 아주 슬림한 구조를 만들었다는 게 일단 LS50이 먼저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블레이드 있죠. 저 블레이드 이거보다 훨씬 상위 제품, 지금은 플래그십이라고 할 수 있는 블레이드를 조금 축약시켜서 컴팩트하고 기능들을 압축시켜서 만들었다는 점에서 캡 블레이드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만든 그 KC62라는 그 전용 서브우퍼 있죠. 그 제품이 보입니다. 옆에 이 측면에서 보면 특히 잘 보여요. 그 제품의 우퍼 방식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뭐 기타 그런 것들까지도 하면 그래서 여러 가지들이 보이는데 뭐 케이프의 또 케이프를 대표하는 그 레퍼런스 시리즈 반듯한 직립형 뒤로 눕지도 않고 슬림하게 반듯하게 한 그 레퍼런스나 I 시리즈들 그런 제품의 디자인 포맷을 하고 있다는 거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가 보이는 제품이 LS60입니다. 자, 제품 소리를 먼저 가장 궁금하실 소리를 들어보고 또 이 제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You think that I can't live without your love. You'll see
You think I can't go on another day. You think I have nothing without you by my side. You'll see somehow, some way. You think that I can never laugh again. You'll see. You think that you've destroyed my faith in love. You think after all you've done, I'll never find my way back home. You'll see.
뒤돌아본다. 그때 알게 되었어. 난 널 떠날 수 없는 걸. 우리 사이에 그 어떤 힘든 일도 이별보단 버틸 수 있는 것들이었죠. 네, 음악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이 제품이 저희가 이제 녹음하면서 지금 좀 잠깐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게 녹음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퍼가 측면에 양쪽에 있어. 음은 정확히 정면으로 나오게 돼 있고, 그래서 사실은 글쎄 사람이 앉은 자리에서 녹음을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이 공간에서 앉은 자리에서 듣는 거랑 똑같이 녹음을 하는 게 그 자리에 저 마이크를 놓는 것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녹음이 조금 어렵긴 한데 일단은 이 제품 소리에 저희가 들리는 대로 가장 가깝게 들릴 수 있게 그렇게 마이크 위치를 좀 조정해가면서 녹음을 했고요. 좀 애를 먹었습니다. 녹음하시는 분들이. 자,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액티브 스피커예요. 액티브 스피커가 뭐냐고요? 그 앰프가 들어가 있어서 뒤에 전기 코드를 꽂는 스피커고요. 그 다음에 스피커 2개, 좌우 2개만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대로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작동할 수 있는 그 핸드폰이나 태블릿 요새 같으면 이것만 있으면 되고, 난 CD나 LP를 들어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뒤에 갖다가 꽂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개, 2덩어리로 모든 소리를 다 낼 수 있는 그런 편리함과 간편함이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이 제품을 크게 보면 스피커가 있고, 그래서 스피커가 있고 안에 앰프가 있는 이 2개 구조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앰프는 또다시 그 스피커를 드라이브하는 그런 파워 앰프부, 프리파워 앰프부와 그 다음에 스트리밍하는 인터넷선을 타고 들어온 신호, 그 다음에 기타 디지털이든 아날로그든 신호가 들어오는 거를 이렇게 프로세싱을 해서 파워 앰프로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또 우리가 무선으로 뭐든 뭐 블루투스든 뭐 그다음 와이파이든 이런 걸로 음악 재생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플레이어부라고 표현을 할게요. 네트워크 플레이어부, 그다음에 기타 플레이어부. 앰프도 이렇게 플레이어부와 드라이브하는 파워 앰프부 이렇게 2개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스피커는 스피커부터 보시자면 밀폐형이에요. 그게 좀 특이하죠. 스피커가 이게 딱 1m 정도야. 이렇게 쓰면은 약간 허리 높이 이상, 그 정도 가슴 높이 정도, 그 정도 올라오는 정도의 아주 실제로 보면 굉장히 앙증맞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작은 사이즈인데 기본적으로 3웨이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3웨이는 뭐냐면 앞에 이 2개, 이제 KF 제품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걸 유니큐라고 부르는데 앞쪽에 보면 요 착즙기처럼 생긴 거, 요 부분이 트위터예요. 그래서 여기 눌러보면 이 바깥쪽 미드레인지만 들어가죠. 얘는 딱 고정으로 돼 있고, 얘는 더 많이 울려야 되니까 이 바깥쪽에 미드레인지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 유니큐라고 부릅니다. KF에서는 이거를. 그래서 트위터 하나, 바깥쪽 미드레인지 하나, 2개죠. 그 다음에 우퍼가 측면에 총 4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2개, 하나 갖고 힘이 좀 더 저음을 많이 내기엔 약하다고 해서 2개를 붙이고 양쪽에서 이렇게 서로 밀었다 당겼다 하게 이렇게 돼 있는 구조로 서로 마주보게 돼 있는, 이제 두 쌍이 양쪽으로 배치되어 있는 총 4개가 있는 우퍼가 있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3웨이예요. 우퍼 하나, 미드레인지 하나. 그러니까 우퍼는 총 4개지만 우퍼 역할을 하는 그런 유닛하고 미드레인지, 트위터 이렇게 해서 3웨이라고 부르는데 저음, 중음, 고음을 내는 그런 구조란 얘기죠. 이 구조인데 이 밀폐형이라는 게 좀 독특해요. 왜냐하면 이 정도 사이즈가 되면 쉽게 말해서 뒤쪽으로 리플렉싱을 하거나 이 바닥 쪽으로 이렇게 소위 리플렉싱 홀을 뚫어서 이렇게 저음을 내야 울리기가 쉽게 돼 있는데, 앰프를 자기들이 직접 집어넣다 보니까 우리 밀폐형으로 만들어도 돼. 뒤에 안 뚫려도 우리 좋은 앰프를 써서 충분히 울릴 수 있어. 근데 사실 밀폐형이 깊은 저음을 내기에는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뭐 이건 사용자가 어떤 앰프를 쓸지 모르는 상태로 출시하면 아마 리플렉싱을 둔 그런 구조로 만들었을 텐데 자사 제품에 앰프가 들어간 액티브형이라 밀폐형으로 만들었고요. 자신 있게 아주 만들었고요. 자, 그래서 보면 이게 좀 특이하죠. 이 유니큐 드라이브가 KF에서 만든 것 중에 가장 작아요. KF에서 만든 유니큐 드라이브는 당장 얘랑 비교해봐도 얘가 5.25인치죠. 아시죠? 이게 표준이에요. 이게 KF에서 만드는 유니큐 드라이브 미드레인지 5.25인치, 그다음에 가운데가 1인치짜리 이렇게 돼 있는 표준인데 그게 저 블레이드에 들어가 있는 것도 똑같고 얘는 자그마치 4인치가 채 안 돼요. 3.9인치짜리 미드레인지. 그다음에 트위터도 0.75인치, 1인치가 채 안 돼요. 제일 작게 만들었어요. 심지어 KF 스피커 중에 가장 작은 그 LSX라고 있죠. 얘의 동생. 걔가 4.2인치인가 그런데 걔보다도 작아요. 이렇게 작게 만든 이유는 옆에 베이스가 든든하게 넣을 수 있는 이 뒷판을 뒤로 한 30cm가 넘게 들어가는데 그 옆면을 다 쓸 수 있는 우퍼를 4개나 썼기 때문에 나는 좀 작게 해도 돼. 나는 미드레인지만 내도 돼. 그래서 저음에 대한 부담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작게 만들었어요. 얘를 작게 만드는 바람에 폭을 더 슬림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폭을 왜 슬림하게 만드는지는 많이 아시죠? 이렇게 만들면 스피커가 그 공간감, 입체감을 표현하기에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상적으로는 앞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허공에가 떠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렇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 가능한 한 이게 최대한 폭을 좁게 만드는데 그러면 저음을 못 내죠. 그래서 옆으로 측면에다 붙인 이런 방식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도 있고 뭐 아시겠지만 알루미늄이 전부 알루미늄으로 만들었고요. 정확히는 알루미늄 합금이죠. 그리고 전체 구조는 이 폴리아미드 재질 하여튼 그런 플라스틱 수지를 섞은 그런 구조로 굉장히 그 스피커 구조로 그 통울림을 아주 안정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그 속의 울림을 제대로 좀 원래 원음에 있는 소리대로 그 음원에 있는 소리대로 잘 낼 수 있게 그런 재질을 써서 만들었고요. 일단 옆에 있는 측면에 있는 그런 베이스를 그 튼튼한 베이스 기반으로 측면에 있는 우퍼가 이건 6.5인치예요. 그래서 이게 좀 독특하죠. 그 우선 이거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구조를 만든 거는 KF에서 소리의 시작점을 똑같이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이유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우퍼를 밑으로 보내지 않고 위로 보낸 이유가 얘랑 같은 높이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음의 시작점은 이 뒤쪽에 있는 한 군데서 똑같이 시작하게 해서 서로 시차가 발생하지 않게 하자는 게 이 제품 설계의 특징입니다. 이게 에릭 찬이라는 분이 설계를 했는데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스피커 가운데 중앙쯤에서 트위터든 미드레인지든 우퍼든 똑같은 음이 시작되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게 이 설계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좀 아까 이 슬림한 구조에 대한 설명이 우퍼에도 똑같이 있어요. 우퍼가 사실은 양쪽에 6.5인치 우퍼가 이렇게 올리면 제가 보기엔 우퍼라는 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자석도 뒤에 붙어 있어야 되고 얘가 이만큼 움직이려면 이 공간도 이만큼 둬야 되거든요. 그걸 양쪽을 두려면 두 배가 되잖아요. 그럼 이 6.5인치 우퍼 정도면 사실은 폭이 얘 한 2배, 3배 정도는 나와야 돼요. 근데 얘는 슬림하게 만들어서 우리 입체적인 소리 내려고 만드는데 이걸 어떻게든 슬림하게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든 게 이 구조인데 이게 유니코어라는 KF의 특별한 기술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했냐면 자석을 한 군데서 공유를 해요. 양쪽에 둘 다 자석 쓰지 않고 자석 하나를 가지고 양쪽을 다 힘을 쓰게 만들고 이쪽에서 미끄러지는 그 전체 구동 간격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이거를 서로 두 파이프를 서로 굵기를 좀 다른 그러니까 구경이 좀 다른 두 파이프를 써서 하나가 한쪽으로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우리 근육 운동하고 좀 비슷하죠. 그래서 원래도 여기까지밖에 못 오는 거를 이만큼은 서로 들어가게 만들어서 폭을 좁힐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 옛날에 그 KC62에서 나온 기술인데 KF가 이걸 만드는 거 보고 좀 감탄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사람들 저음을 정말 연구를 많이 한 사람들이다. 역시 KF는 저음이구나. 그렇게 나오는 품질도 뛰어나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마저 설명드리자면 바깥쪽에 아래쪽에 이제 스탠드가 있고 이렇게 살짝 스탠드도 뭐 밑에 스파이크 받치고 있지만 스탠드하고 본체 사이를 요만큼 띄워놨어요. 그거는 그냥 이렇게 바짝 붙이지 않고
전체 이 스피커 이게 62kg나 나가요, 무게가. 앰프가 들어있어서 그래요. 그걸 아래쪽하고 이렇게 울림을 최대한 공진을 최소화시키려고 위로 뜨게 만들고 가운데 이렇게 서스펜션을 붙이게 이렇게 들어 올리게 만든 그런 저기로 구조물로 받치게 돼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만들고 보니 일단 저음을 일단 내는 거는 아까 밀폐형으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이 스피커는 양쪽이 두 개가 있는데 양쪽에 다 앰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퍼와 미드레인지, 트위터가 셋이 각각 앰프가 다 따로따로 있어요. 그것도 놀랍죠. 그래서 출력도 달라요. 이 우퍼는 자그마치 4개를 움직여야 되니까 500W짜리 앰프가 들어가 있고요. 미드레인지에는 100W. 요 두 개는 그 디지털 D클래스 앰프로 작동을 해요. 그리고 트위터는 역시 100W인데 트위터를 울리는 앰프는 우리가 쓰는 트랜지스터 AB 클래스 모스펫 앰프를 씁니다. 이렇게 앰프도 서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스피커는 참고로 서로 이제 역할이 좀 달라서 양쪽에 똑같이 앰프가 들어가 있지만 이쪽 그 오른쪽에 있는 스피커를 프라이머리 스피커라고 해요. 이쪽에 통제부, 컨트롤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얘는 세컨더리라고 해서 얘 쪽에 모든 그 통제, 그 무선 그 스트리밍이나 이런 네트워킹을 하는 쪽이 5쪽이 있고요. 얘랑 얘를 서로 선으로 연결할 수도 있고 무선으로 그냥 그 페어링이라고 하죠. 그렇게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미리 알려드리자면 유선으로 연결하면 그 스트리밍 품질이 24비트 192kHz까지 재생을 하고 무선으로 하면 그 샘플링 주파수가 반으로 떨어집니다. 24비트 96kHz인데 저희는 2496과 24191을 아주 특별한 음악 아니면 그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선으로 연결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쓰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이 스피커 간격을 넓게 쓰실 분들은 오히려 케이블 안 쓰시고 쓰시면 되고 나는 그래도 192kHz 듣고 싶다 그러면은 유선으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돼 있는 게 이제 스피커 부고 앰프 부분 아까 제가 요 우퍼랑 트위터, 미드레인지가 서로 다르다는 거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네트워킹 부가 이게 이제 오른쪽에 이제 프라이머리 부라 그랬잖아요. 이쪽에 컨트롤 부가 있는데 이쪽이 모든 입출력 소스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이쪽에 이 소위 스트리밍이 되는 그런 부가 있어서 이쪽에 그 소위 인터넷선이 이쪽에 꽂히게 돼 있죠. 물론 무선으로도 와이파이로도 뭐 블루투스로도 재생을 할 수 있지만 인터넷선을 꽂는 쪽은 이쪽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능의 통제가 케프는 이제 케프 커넥트라는 그런 전용 앱이 있어요. 전용 앱이 있고 그 다음에 W2라고 하는 이게 아마 와이어리스라는 말의 약자인 것 같아요. W2라는 새로운 OS 시스템, 이 스트리밍을 컨트롤하는 그런 그 전체 통제 시스템으로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W2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으로 돌아가고 그거를 케프 전용 커넥트라는 앱으로 작동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로 케프 커넥트를 시작을 하면 주변 기기 찾아내서 바로 연결을 하고 그다음에 와이파이 찾아내고 그렇게 해서 타이달 우리가 아는 타이달, 코브즈 이런 거 다 시청할 수 뭐 스포티파이 다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장 높은 등급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이파이 팬들은 관심이 많을 룬 레디 인증을 받았어요. 룬에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MQA 특히 저 타이달 같은 무손실 비압축 파일인 MQA 포맷 파일 디코딩을 할 수 있다는 게 일단 가장 큰 장점일 것 같고요. 고음질 재생을 듣는 분들한테는 그게 가장 관심거리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제품은 어떤 용도로 개발이 되었고 얼만큼 버라이어티하게 사용하라고 이제 제작된지를 엿볼 수 있는 게 HDMI 2의 ERC 단자를 둔 것도 굉장히 눈에 띕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뭐 TV 볼 때 그 HDMI 단자,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TV 쪽으로 입력을 시킨 다음에 얘가 오토 리턴을 시키는 그런 게 바로 HDMI ARC 원리잖아요. 거기에 2가 앞에 붙으면 HDMI ARC에다가 이 좀 더 많은 용량과 기능적이 좀 더 큰 포맷들 이런 거를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EARC가 되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돌비 애트모스 포맷을 재생할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이 있어요. 아주 좋죠. 그래서 TV 보실 분들 또 넷플릭스로 내가 또 애트모스까지 보고 싶다 하는 분들한테는 이 스피커가 굉장히 편리할 수 있습니다. 뭐 앰프에 뭐 그런 기능 필요 없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스피커에 그냥 HDMI 단자 하나만 꽂으면 되니까요. 그거 아주 좀 KF가 신경을 써서 만든 LS60의 버전에만 있는 아주 훌륭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좀 눈에 띄었고요. 그 다음에 또 스피커 부분 중에 눈에 띄는 게 아까 밀평이라고 했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KF의 이제 신제품들은 그냥 당연히 반영이 되게 돼 있는데 KF의 기존 제품에다 이 메타 제품, 메타 물질이라는 걸 뒤로 붙여가지고 그 요만한 그 무슨 컵 받침만하게 생긴 그런 구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미러처럼 이렇게 조각을 해가지고 KF 자체 내에서는 이거를 어쿠스틱 블랙홀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희는 편하게 듣지만 이 제조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고민이었을 게 뭐냐면 이 미드레인지하고 트위터가 한 축 상에서 이게 동시에 움직이는데 그게 똑같은 속도와 그러니까 똑같은 속도라는 거는 음원의 이제 위상 조금 오디오적으로 얘기하면 음원의 위상차라는 게 발생하지 않게 똑같이 저음 먼저 나오고 중음이 먼저 나오고 고음이 조금 있다 나오든가 혹은 고음이 먼저 빠르게 나오면 그럼 굉장히 음악 자체가 이상하게 들리기도 하고 입체감에 문제가 생겨요. 그걸 일치시키려고 굉장히 다양한 이 체인버 그 스피커 그 안에 그 통을 만드는 기술에 많은 게 투여가 되는데 그래서 이게 12번째예요. 개량이 12번째 개량 버전이 그러니까 최신형이죠. 하여튼 그거 만들고서도 뒤로 나오는 이 울림이 뒤로 진동판이 울리고 나서 뒤로 나오는 에너지가 그 스피커는 안쪽에서 체인버에서 이걸 빨리 사라지게 해야 되거든요. 그 원래는 음에는 없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걸 위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KF의 선택은 요만한 아까 말한 컵 받침 같은 이걸 넣어서 뒤에서 흡수하고 분산을 시키는 방식 그걸 메타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신형에는 전부 메타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제품도 메타가 들어갔고 바로 옆에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이 LS50 만들 때도 50 만들고 메타를 넣으면 소리가 굉장히 순화됐다고 그럴까요? 순도가 높아지면서 순화가 됐어요. 그래서 뭐 소리가 자체가 많이 변했는데 얘도 메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가 만들면서 메타 물질을 만들면서 얘를 뒤에서 이 소리를 흡수하고 분산을 시키다 보니까 그래서 밀폐형이 돼서 좀 더 유리해진 거고 그러면서 그 뒤쪽에 흡수 방식이 바뀌니까 요 유닛 자체도 많은 변화가 왔는데 일단 트위터에도 그 갭이라고 그래서 조금 더 이 미드레인지하고 그 사이에 요만한 그 서로 이렇게 경막을 만들어주는 부분 좀 더 견고하게 만든 그런 게 서로 강화가 됐고요. 트위터 쪽에 미드레인지도 안쪽에 생기는 공기 압력 이제 메타가 들어갔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안정적으로 해결해 주려고 요 서라운드를 다 바꿨어요. 그래서 얘 때는 불렀던 이름이 P플렉스라는 이름을 불렀었죠. 정확히 말하면 그 서브우퍼 KC60이 만들 때 안에서 생긴 엄청난 압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동작하게 하려고 유닛 주변에 요 서라운드 고무 재질을 쓰죠. 그거에 많은 설계가 들어가 있던 거를 이제 P플렉스라고 불렀는데 얘는 그걸 좀 더 개선한 Z플렉스 방식의 서라운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로 알려드리고 그래서 이 스피커가 내는 대역이 낮은 음부터 높은 음까지 우리 대역 중요하죠. 굉장히 넓습니다. 대역이 26Hz에서 36kHz까지 그게 그 구간 26Hz보다 낮고 36kHz가 높으면 음압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소리가 들리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리가 좀 더 이렇게 반듯하게 감쇄가 되기 전까지 오르게 플랫하게 나오는 구간이 약 32Hz에서 24kHz까지예요. 그 구간 동안은 무슨 소리가 나도 또렷하게 들린다는 의미입니다. 하여튼 굉장히 대역이 넓은 광대역 소위 풀레인지 스피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악 몇 개 들어보셨지만 이 스피커로 음악을 들어보면 낮은 음은 특히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죠. 평소 다 좋고 입체감도 다 느껴야 되고 또렷하게 소리가 나야 되는 그런 소리들에서 좀 한계가 있는 저음 소리 저음도 내면서 그런 것까지 내면은 간단해요. 스피커 가격이 엄청나게 뜁니다. 그거를 이 가격대에서 1000만 원대 미만에서 해결하기 위한 많은 것들이 고려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음악 듣기 좋아요. KF 스피커를 듣는다는 의미는 고품질 저음을 듣는다는 의미와 유니키 드라이브의 그 똑같은 위상차가 없이 똑같은 지점에 도착하는 그런 아주 또렷하면서도 굉장히 스테이징, 이 입체감이 뛰어난 소리를 듣는다는
그런 장점이 케프 스피커를 쓰는 그런 장점이거든요. 그 저희 들은 곡 중에서는 그 역시 저 필립 조르당이 파리 국립 오케스트라 지휘한 무소르스케 전람회 그림의 그 훗온 바바야가 두 다리 달리는 오두막집 있죠. 그 딴딴 빰빰빰 그래서 쭉 이제 야금부터 가금까지 쭉 끌어올리면서 빰빰빠람 빰빠밤빰빰 쿵 이런 소리를 아까 말한 그 생상의 오르간 합주곡의 저음 대역의 느낌하고는 그런 개념하고는 좀 다르게 쿵쾅거리는 느낌. 이건 좀 한쪽을 잘하고 한쪽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LS60은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굉장히 특히 이 슬림한 바디의 장점을 그 옆면을 다 쓴 우퍼의 저음을 내기 위해서 옆면을 다 쓴 그래서 이 소위 유니코어로 작동하는 4개의 우퍼가 아주 다이나믹하게 작동하는 장면이 또 잘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 잠깐 제가 좀 약간 웃음이 나왔던 게 뭐냐면 케프가 참고로 이 스피커는 이제 1,000만 원 미만의 제품이고 저 뒤에 있는 지금 화면에 보일지 모르겠는데 케프의 플래그십 블레이드가 약 4,000만 원대 제품이라고 제가 전에 리뷰할 때 알려드렸죠. 얘를 이 정도 등급 케프 블레이드 등급으로 만들면 4,000만 원짜리가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못 올라가게 쫙 어느 정도 제작자들이 굉장히 고심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블레이드급으로 만들려면 스피커 크기는 작아졌지만 블레이드 2라는 또 조금 작은 스피커가 있죠. 걔랑 경계가 잘못하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블레이드는 안 팔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못 넘어오게 정도 이게 아주 단단하거나 이게 그 바디 자체를 너무 완벽하게 만들진 않았어요. 블레이드까지는 안 되게 그래서 딱 그 정도 선을 두고 만들었다는 그런 데서 약간 웃음이 좀 나왔습니다. 다이나믹하되 블레이드를 넘볼 수는 없게 딱 어느 정도 그 계급 차이를 둔 그런 정도의 다이나믹이 나옵니다. 그 직접 한번 들어보시면 아마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여하튼 저희는 그런 무소르스케 전람회 그림을 아주 다이나믹한 그다음에 아주 선명한 특히 그 연주를 다이나믹하고 저음의 어떤 힘과 에너지로 듣는 분들도 많지만 그걸 베이스로 해서 사실은 관악기들이나 이런 아주 빠르게 이렇게 악기들이 뭉쳤다 갑자기 싹 사라지는 1초도 안 된 사이에 갑자기 나타났던 모든 악기들이 싹 사라지는 순간들 이런 걸 드라마틱하게 표현하는 능력이 또 밀폐형의 또 장점이 아주 잘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반짝반짝거렸다가 아주 강력하면서도 선명한 소리 그리고 저음은 뒤에 나오고 고음이 먼저 달려났다가 고음이 사라졌는데 저음은 여전히 들리고 있고 이런 게 없이 그냥 깔끔하게 사라져요. 이런 소리 정말 아주 멋집니다. 그런가 하면 그래서 같이 들어보는 게 이제 모든 곡을 다 잘 내는 어느 부분은 어떻게 들리는지를 또 이 스피커의 모든 부분을 또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듣는 게 이제 아주 낮은 그 느리고 여유롭고 좀 편안한 곡들 그런 곡을 들어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엘가의 이니그마 변주곡 중에서 이제 님로드라는 곡이죠. 제가 종종 이제 그 덩커르크에서 그 스피드파이어가 맨 마지막에 착륙하는 한동안을 달리는 걸 롱테이크로 쭉 찍으면서 그 배경에 나왔던 곡인데 한스 짐머는 약간 편곡을 했죠. 그 아주 멋진 곡인데 그 곡은 엘가라는 작곡가가 원래 이런 거로 능해요. 오케스트라를 두 파트로 나눠서 그걸 살짝 오버랩 시켰다가 다시 또 살짝 떨어뜨려 놨다가 사실 그런 곡들이 잘 나타난 게 저 탈리스 주제에 의한 변주 합주곡 탈리스 주제에 의한 환상곡이죠. 정확히는 그런 곡들이 나타나 있는데 오늘은 제가 좀 약간 좀 느릿한 곡으로 엘가 특유의 그리고 제가 좀 약간 제품 리뷰할 때 프랑스 스피커 들을 때는 프랑스 작곡가의 곡을 하나씩 쓰고 그러는데 이게 영국 스피커이기 때문에 제가 영국 작곡가인 엘가의 곡을 꼭 하나를 들어보기 위해서 이제 그런 컨셉상으로 고른 곡인데 그런 편안한 곡들의 느낌은 역시 저음이 맞춰주니까 아주 좀 이제 흔한 표현으로 멋진 저음이 나온다고 저는 멋진 합주가 이렇게 저음을 베이스로 이렇게 쭉 올라오는 느낌 이게 가슴속에 천천히 치밀어오는 느낌이 있죠. 아까 같은 전람회 그림처럼 아주 박두해 오면서 사람한테 어떤 박진감과 에너지의 그 파동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을 드라마틱하게 만드는 곡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밀물이 천천히 밀려온 듯한 그런 감동을 느낄 준비를 미리 이렇게 좀 주면서 오는 곡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림로드 같은 아주 곡은 단순하면서도 멜로디 라인 단순하면서도 아주 고운 이 현악 합주가
얼만큼 표현이 되느냐가 이제 그 곡에 감동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곡들 아주 또 케프 같은 스피커 잘합니다. 아까 말한 그 엘가 특유의 입체 오버랩 되는 그 오케스트레이션 이런 것들을 아주 현장에 있는 느낌처럼 멋지게 뭐 저음 따로 고음 따로 이렇게 들리지 않고 아주 멋지게 이렇게 입체감 있게 대역이 겹쳐져서 들리면서도 실제 무대가 이제 다른 입체감, 실제 무대가 이렇게 눈앞에 있는 것처럼 펼쳐지는 느낌. 이게 번스타인 런던 필 지휘한 건데 아주 멋지게 로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죠. 아주 멋지게 들려졌습니다. 아주 저는 만족스러웠고요. 그런가 하면 또 이 또렷한 소리를 잘 내주는 게 또 케프가 저음도 잘 내지만 그 유니큐 드라이브의 특성은 이 또렷한 아주 정신이 번쩍 뜨일 만한 그런 선명한 소리를 내주는 걸로 유명한데 사실 그게 어떤 면에서는 케프 스피커를 고르는데 좀 더 많은 부분이 되는 게 바로 이런 또렷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악동 뮤지션의 이런 곡을 들어보면 그 곡이 이 아티스트가 표현하려는 그 어떤 선명한 그다음에 난 이 곡을 나는 이런 노래를 하려고 해. 난 이런 감정을 표현하려고 한다는 그런 것들을 아주 절절하게 들려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굉장히 케프 스피커에서 아주 또렷하게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좀 티미하게 들리거나 뭔가 좀 모호하면 사실 그 곡을 놓칠 수 있거든요. 가요를 무시할 수 없는 게 그 악동 뮤지션 같은 음악의 그 아주 선명한 디테일 살리는 녹음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 하이파이저로 굉장히 듣기 좋습니다. 가요는 그냥 이 정도에서 들어야 돼 하고서 좀 하이파이 좀 선명한 그 해상도가 조금 덜한 거로 들었을 때 놓칠 수 있는 곡들 그런 감성의 표현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끝이 미묘하게 떨리는 부분들까지 끝까지 들려주는 소리 이런 것들은 케프의 소리에서 아주 그런 것들의 아주 성과가 굉장히 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케프 스피커를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LS60도 글쎄 그런 소리를 잘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스피커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케프 내에서도 위의 장점, 아래 스피커의 장점 이런 것들을 잘 모아놓은 딱 중간 지점에 있는 스피커라는 그런 생각을 지금 악뮤 음악을 들으면서 많이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아주 이런 가요, 또 그런 또 마돈나 같은 아주 뚝 떨어진 저음을 들려주는 곡들, 팝, 재즈 그런 것들 그렇게 이런 버라이어티가 있는 게 바로 LS6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스피커는 이 공간 속에서 이렇게 탁 놨을 때 굉장히 눈앞을 가로막지 않는 제가 종종 얘기하는 스피커가 성능도 좋고 다 좋은데 이만큼 커가지고 나를 좀 압도해. 이런 걸 좋아하는 분들은 좋아하지만 나는 좀 디자인도 모던하고 좀 깨끗하고 공간 속에서 이렇게 싹 스며들 정도로 깔끔했으면 좋겠어. 이런 트렌드?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분들이 좋아할 수 있는 스피커가 또 따로 있잖아요. 케프는 후자입니다. 이 LS60은 후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게 그래서 안에 뭐 이런 중간에 앰프나 이런 거 늘어놓지 않고 두 개만 딱 가지고 소리를 낼 수 있게 그런 컨셉으로 만들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설계를 따라서 만든 제품이라 굉장히 어디 공간 속에 난 공간을 멋있게 할 스피커를 사고 싶어 그런 걸 고르고 싶어 하는 분들한테 아주 적당한 소리는 일단 따로 떼어놓더라도 디자인만 봐도 이 스피커가 전 종종 그럴 때 그런 얘기 하는데 소리가 안 나도 오브제처럼 그냥 앞에 딱 세워놓고 공간을 이렇게 아주 돋보이게 해줄 그럴 디자인으로 만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까지 얘기 드리자면 마감이 3가지가 있어요. 이게 지금 여기 보고 있는 게 이게 티타늄 그레이라고 그런 색깔 마감이고 그 파란색은 로얄 블루라는 컬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네랄 화이트라는 아주 화이트 톤, 흰색 톤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3가지 마감을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이거 아직 정식 출시가 안 되는데 예약이 꽤 벌써 들어와 있다고 들었고요. 제가 보기에도 예약이 밀릴 만한 충분한 제품입니다. 저도 하나 갖고 싶거든요. 이렇게 보면. 자, 이 소리샵에 배치가 돼 있고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 되면 저희가 좀 빨리 올릴 수 있습니다. 아마 7월 초가 되면 바로 배송이 되기 시작하는 이렇게 주문을 바로 해서 구매할 수 있는 시점이 7월 초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 전에 와서 한 번씩 보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 말이 어떤 의미였는지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제 말보다 좀 더 생생하게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제품이 할 얘기가 많아서 좀 말이 길어졌지만 KF의 신제품, 아직은 정식 출시를 앞둔, 구매를 할 수 없는 아직은 며칠 있으면 이제 구매가 시작이 되는, 할 수 있는 그런 LS60, KF의 60주년을 기념을 한 상하 제품들의 모든 제품, 그 다음에 한 60년 그 히스토리를 다 담은, 응축이 되어 있는 그런 컨셉을 담은 KF LX60을 살펴봤습니다. 와서 많이 들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제품과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